지금 이곳 돈뚝에는 번식력이 엄청나게 강한 가시상추들이 곳곳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이 가시상추는 한 해살이 또는 두 해살이 풀로 유럽이 원산지로 귀화식물이며 종자로 번식합니다. 오늘은 전국적으로 분포하며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그래서 국가가 지정한 생태계 교란 위의 의뢰종인 가시상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무리 척박한 땅이라도 수분이 없어도 스트레스로 말라 죽는 일이 절대 없다는 가시상추는 그만큼 생명력이 무척 강합니다. 가시상추는 보통 잡초가 살 수 없을 정도로 땅이 황폐화된 곳뿐 아니라 개울가, 빈터, 논과 밭두렁 어느 곳에서나 흔하게 자랍니다. 맛과 꽃 모양이 상추를 닮았다는 가시상추는 지금은 잎이 연해서 가시가 달리지 않았지만 조금 더 자라면 줄기 아래와 잎 뒷면 부분에 거친 가시가 생깁니다. 그래서 가시상추라 부릅니다. 잎과 줄기에 날카로운 가시가 많이 나오면 너무 거칠어져 그때는 사람이 나물로 먹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잎이 연한 지금이 제철이며 지금 채취에 잎을 데쳐서 나물로 먹으면 좋습니다. 가시상추는 이름 그대로 충분히 쌈으로 활용할 수 있는 들풀입니다. 어린 수는 나물로 또는 겉절이를 만들어 먹을 수 있고, 어린 순과 뿌리는 통째로 채취해 고들빼기처럼 김치나 장아찌로 먹을 수 있습니다. 가시상추는 상추나 쓴바귀, 민들레 등 기타 쌈 종류에 뒤지지 않는 쌈밥의 훌륭한 재료가 되며 쌉싸름한 맛이 일품입니다. 어린 수는 끓는 물에 살짝 데치거나 소금물에 절여 나물로 먹을 수 있고 즉석에서 겉절이로 먹을 수 있습니다. 가시가 자라고 억세진 줄기와 뿌리는 효소로 담가 먹는 것이 좋습니다. 가시상추는 상추처럼 잎이나 줄기를 자르면 하얀 유액이 나오며 상추와 비슷한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시상추 뿌리는 마치 큰 인삼 뿌리와 생김새가 비슷합니다. 가시상추는 성분도 상추나 쓴바귀, 고들빼기와 비슷하며 성질은 차가운 편이고 맛은 민들레처럼 약간 쓴맛이 있으며 약한 독성이 있어서 생식할 때는 찬물에 3-4시간 담갔다가 먹으면 됩니다. 맛이 좋은 가시상추는 염색력이 강해서 식용색소로 활용할 수 있으며 기타 다른 들채의 분말과 혼합하여 조미료의 재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시상추는 인디언들이 소화제나 진통제 등으로 많이 사용했고 그 밖에 최면 및 진정 효능, 피부질환 개선, 위장질환 개선, 소화기능 개선, 강장, 면역력 증강, 배변, 기도염증, 성대보호, 상처치료, 종창, 바이러스 감염 등에 사용하면 좋습니다. 우울증은 정신질환의 일종으로 기분장애의 일종이며 감기처럼 쉽고 흔하게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의 감기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감기와 다른 점은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저절로 치유되지 않고 점점 심해지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울증은 우울한 기분, 의욕저하, 활동의 저하, 초조, 식욕저하, 불면증, 지속적인 슬픔과 불안 등을 나타냅니다. 한 중년 여성이 우울증으로 인해 정신과 의사를 찾아 상담을 나누고 약 처방을 받았습니다. 우울증 환자분이 정신과 의사에게 어떤 약이 처방되었냐고 물었더니 정신과 의사가 우울증 환자에게 말한 처방은 매우 간단했습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세요.
입맛이 없더라도 식구들과 함께 하루 두 끼는 꼭 챙겨 드세요. 한 번에 한 번은 잠시라도 외출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락투신 성분이 함유된 채소를 즐겨 먹는 것도 우울증 개선에 좋은 방법입니다. 꼭 이것만 지키면 됩니다. 가시상추 줄기나 잎을 자르면 우윳빛 즙액이 나오는데 이 즙액이 알카로이드 성분인 락투세린과 락투신 성분입니다. 이들 두 성분은 진정 및 진통 효과가 있으며 수면 유도 성분이어서 가시상추를 많이 먹으면 졸리게 되고 가슴이 답답하고 속에 화병이 있으신 분들에게 진정 효과가 있어 마음이 진정됩니다. 그래서 가시상추를 먹고 나면 졸리움을 느끼고 최면, 진정 효과가 있어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이나 불면증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가시상추를 생즙을 내어 저녁 식사 1시간 후에 하루 한 잔씩 마시면 우울증과 불면증 그리고 화병을 진정시켜주는데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가시상추는 비타민 A와 엽산, 당이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는데 이들 성분들이 숙면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설잠을 주무시는 분들이나 불면증이 계신 분들이 저녁에 가시상추를 쌈으로 해서 드시면 좋습니다. 유럽에서는 불면증으로 인해 잠을 잘 수 없을 때 숙면을 유도하기 위해 약 대신 저녁 식사에 가시상추를 먹고 있습니다. 가시상추는 3월부터 가을까지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건강한 두피를 유지할 수 있는 천연 염색제로 사용할 수 있는 풀입니다. 가시상추 전초 2kg을 채취 후 세척한 다음 잘게 갈아주고 바닥이 넓은 냄비에 물을 살짝 부어 끓이지 말고 중탕으로 갈색빛이 돌 때까지 5분 간격으로 저어줍니다. 그리고 거름용 천등으로 짜준 다음 냄비에 약불로 걸쭉해질 때까지 저어주며 졸여줍니다. 그리고 따뜻한 물에 커피 1티스푼을 녹인 후 계란 노른자 2개, 분말 연모제, 샴푸 티스푼으로 2스푼, 가시상추 졸인 액기스를 넣고 골고루 섞어주면 천연 염색제가 완성됩니다. 천연 염색제를 바르고 1차로 30분 정도 둔 다음 다시 2차로 바른 다음 20분 정도 더 두면 천연 염색이 완료됩니다. 좀 더 진한 색을 얻고 싶으면 기호에 따라 커피를 한두 티스푼을 더 넣어주면 진한 색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가시상추는 자외선에 의한 피부 반점들을 감소시켜주기 때문에 화학성분의 화장품보다 더 좋은 천연 피부관리제입니다. 전초를 채취해 세척 후 잘게 갈아주고 바닥이 넓은 냄비에 물을 살짝 부어 끓이지 말고 중탕으로 갈색빛이 들 때까지 5분 간격으로 저어줍니다. 그리고 거름용 천등으로 짜준 다음 냄비에 약불로 걸쭉해질 때까지 저어주며 졸여줍니다. 이 액기스를 얼굴에 바르면 자외선에 의한 피부 반점들을 감소시켜줍니다. 얼굴에 바르기 전에 가시상추 액기스를 손등이나 기타 피부에 살짝 발라 부작용을 확인하고 이상이 없으면 사용합니다. 가시상추 달인물을 꾸준히 드시면 푸석푸석한 피부가 고와지며 피부 노화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가시상추는 섬유소가 풍부해 소화를 촉진시켜줍니다. 가시상추의 섬유소는 장운동을 도와주기 때문에 특히 고기를 먹을 때 같이 먹으면 좋습니다. 가시상추를 뜯을 때 나오는 하얀 우유즙액인 락토신 성분은 통증을 완화시켜주고 진정시켜주는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시상추를 꾸준하게 먹으면 통증 완화에 많은 도움을 줍니다. 가시상추는 섬유소와 신진대사를 촉진하는
수분과 각종 미네랄 성분이 풍부하여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해주고 신진대사를 좋게 해주며 장운동을 촉진시켜줍니다. 가시상추는 신진대사를 도와주는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피로를 회복시켜주는데 많은 도움을 줍니다. 가시상추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해 피로를 회복시켜주고 천연 강장제로 사용해도 좋습니다. 가시상추는 눈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가시상추에는 루테인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데 이 성분이 눈의 신경을 보호하고 시력 저하를 예방해 줍니다. 시력이 자꾸 떨어지시는 분들이 가시상추를 쌈으로 많이 드시거나 가시상추 달인물을 꾸준하게 마시면 좋습니다. 가시상추는 성질이 차가운 편이라 수족 냉증이 있는 분들과 몸이 차가운 분들, 그리고 설사를 자주 하거나 몸이 허약한 분들은 되도록 소량으로 먹는 것이 좋습니다. 가시상추는 수면 유도 성분이 있어 불면증 해소에는 좋지만 반대로 잠을 많이 자면 안 되는 분들은 적게 먹는 것이 좋습니다. 가시상추도 상추처럼 많이 먹으면 졸음이 오니 장시간 운전 시에는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가시상추는 연중 뿌리를 포함해 전초를 채취해 그늘에 말려 약재로 사용합니다. 말린 가시상추 8g을 물 1리터에 달여 하루 2회, 아침 저녁으로 종이컵 1컵씩 마시면 됩니다. 가시상추를 생즙을 내어 요구르트 등에 섞어 하루 1잔 마셔도 좋습니다. 가시상추를 먹고 복통이나 복부팽만, 그리고 설사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면 섭취를 중단하시고 2, 3일 후에 속이 진정되면 다시 소량으로 먹어보고 그래도 부작용이 발생하면 섭취를 중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우울증과 불면증에 좋고 부작용을 최소화한 천연 염색제로 알려진 가시상추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